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농악은 한국인의 신명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공연 예술이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폭넓게 행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한국에는 예부터 지역마다 마을 신과 농사신을 위한 제사,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봄의 풍농기원과 추수기의 풍년제,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행사 등의 농악은 빠질 수 없는 대중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 중 하나인 농악까지도 중국은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지난 2009년 중국은 갑자기 조선족의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버렸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농악에 대한 중국의 설명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농악무는 조선족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 행위인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 예술 행태이다. 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왕칭현, 안투현 등에서 징밍춘과 같은 52명의 전수자가 농악무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이트인 중국무형문화재망에는 농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악무는 조선족의 전통 무용 중 하나로 조선족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악무는 조선족의 발전된 역사와 생활상을 특수한 방식으로 반영하여 민족문화 정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설명 곳곳에 조선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족이 중국 안에 사는 여러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자기들이 유네스코 측에 먼저 등재했으니 농악 역시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서부터 일단 오류가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이름은 중국이 소수민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불과 1956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개국 이전에는 모두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조선민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56년 정식으로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956년 12월이 되어서야 길림성의 문건에 의해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즉 조선족은 실제 존재하는 소수민족이 아니라 그저 중국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명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니 이 소수민족의 공연 예술인 농악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농악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조선족 대표로 출연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문화 침탈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또 중국 최대 인터넷 사전인 바이두에서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절임 요리가 한국으로 전파돼 김치가 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김치에 대한 동북공정 역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까지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정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영국의 BBC는 BBC 트래블의 특별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김치 종주국 논란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정체성과 같은 음식으로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음식인데도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반발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한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에 편입시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중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확장형이며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 때문입니다. 중국이 역사 공정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사실 1930년대부터였습니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공한 이후 내몽골과 중국 전역으로 진출하면서 이른바 만선사관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당시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과 만주가 원래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지역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만선사관과 함께 조선과 일제가 원래 하나였다는 이른바 내선일체를 연결시켜 만주 침략의 명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만주, 한반도, 일본의 역사가 다 연결된다는 주장을 펴고 일제의 내몽골 지역 침략에 활용하자 중국 학자들은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만주 지역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합니다. 하여간 끼리끼리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느낌인데요.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역사 공정, 동북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 중국 밖에 독립국가가 건설된 민족은 한국과 몽골뿐이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에 더 신경을 쓰고 기회만 있으면 자극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통일된다면 자칫 조선족 자치구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와 같이
주민투표로 통일 한국에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지속되어야 중국의 야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조선족 농악무라며 한국의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저희 잡시광은 중국이 등록한 농악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박탈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반크는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한국의 농악이 중국의 농악무라는 청원과 포스터를 한국어, 영어로 작성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활동이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재를 박탈시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못 등록된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에서 박탈된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리버풀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슈퍼스타 비틀즈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리버풀은 18에서 19세기 세계무역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중요성과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받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수변구역에 약 7조 9천억 원을 들여 고층 건물들을 세우는 리버풀 수변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역사가 오래된 부둣가에 대형 축구 경기장을 신설하기로 하자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목록에서 리버풀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07년에는 밀렵과 생태 서식지 파괴로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의 자격이 취소됐고 2009년에는 4차선 다리가 건설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벨기에의 도시축제도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벨기에의 도시축제 알스트 축제는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인형 퍼레이드로 유명한데 지난 3월 유대인을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인형을 세우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알스트 축제에 등장한 유대인 인형은 결혼한 정통파 유대인 남성이 주로 착용하는 털모자를 쓴 채 유대인을 비하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매부리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탐욕스럽고 인색하다는 고정관념을 담은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돈 주머니도 발치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반유대인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알스트 축제를 세계유산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 상호 존중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를 자행하는 축제는 유네스코의 유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등재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를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농악 등재를 취소시키고 한국의 이름으로 다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하면 중국 것인가요?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졌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국의 농악이 중국의 농악무, 농악은 언제나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반크의 글로벌 청원은 중국이 어떤 내용으로 농악을 등재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포스터는 중국이 한국의 농악을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하려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아무거나 먼저 등재하면 중국 것인가요? 농악은 언제나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 농악이 한국 무형문화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반크의 글로벌 청원 사이트와 포스터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 중국이 잘못 등록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